영화를 사랑하는 외계인들 화성에서 만났습니다. 정확히 수원 화성에서요. 화성침공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와. 우리가 사는 수원의 문화 이야기를 비롯해서 숨어있는 영화와 더불어 시네필 외계인들과 접선까지 해보려 합니다. 청취자분들도 수원 화성에서 사람과 영화에 빠져보는 시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화성침공의 바비입니다. 오늘도 우리 화성침공을 도와줄 나이도 취미도 직업도 전부 다른 3명의 외계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두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너무 잘 지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난 녹음을 하고 한 2주 정도 만에 만나는 그런 거죠? 것. 근데 마치 어제 본 것처럼 너무 친숙한 이 모습. 그럼 우리 한 분씩 네. 그 2주 정도의 근황 한번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그럼 역시나 우리 고유 표도르님. 고유 표도르, 네, 제일 여기서 게스트 아니죠. 우리 크루 중에는 가장 연장자죠. 또 솔직하게 말해버렸네요. 전 이렇게 뇌 속에 있는 얘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표도르고요. 2주간 그때 제가 진행을 맡았었잖아요. 그걸 이제 뒷수습을 하느라고 열심히 사이사이에 그걸 편집을 위해서 원고를 쓰고 열심히 지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그로미님도 한번 근황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자취를 수원에서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주말에 농장을 하시거든요. 주말 농장 이런 걸 하시는데 도와달라고 부르셔가지고 사실 오늘 서울에서 급하게 왔거든요. 근데 덕분에 오랜만에 효도를 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표도르님이 계셔서 그런지 네. 표도르. 아니 근데 보면은 되게 가족분들 특히나 아버님하고 유대가 너무 좋고 가족 간에 여행도 자주 다니시고 너무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효도를 노린 건데. 노리신 거예요? 네, 노린 거. 라임이었던 거예요? 네, 라임이었어요. 효도한 건 맞습니다. 그걸 때 강조를 해주셔야지 제가 웃죠. 네. 근데 강조하기 전에 짚어주셔가지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술탄님 근황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최근에 여행을 좀 많이 갔고요. 해외여행도 가고 가족들하고 여행도 같이 가면서 이제 다시 입이 터져가지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약을 안 드시나요? 네, 뭔가 약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네, 전혀 우리는 뭐, 네네. 네. 네, 건강을 찾고 다시 네네. 알코올에 손을 대고 아이고야.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끼리 소담하게 모였었는데 그때 술탄님이 술을 못 드셔서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 약탄이라고. 그냥 약탄하면서 조만간 또 이제 좋은 기회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근황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네. 자기소개 안 한 것 같아서. 자기소개요? 누군지 안 말한 것 자기소개. 같아요. 저는- 그로미님 말씀. 네, 아까 그 주말농장 효도한 사람이 그롬이십니다. 네. 효도르 그로밋. 자, 이제 본격적인 영화 얘기로 들어가 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대화를 나눌 영화는 16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한국형 코미디의 정수라고 불리는 작품 극한직업입니다. 워낙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작품을 보지 않은 분들이 좀 없을 것 같아요. 다 보셨을 것 같고.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영화 스토리 설명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겠습니다. 좋습니다. 극한직업은 유승용 배우가 분한 고상기 반장을 필두로 항상 문제만 일으키는 서울 마포구경찰서 마약반의 고군분투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고 반장 외에 이한희 배우가 분한 다혈질의 홍일점 장현수, 진성규가 분한 절대 손맛의 마봉팔, 그리고 이동희 공명 배우가 연기한 김영호, 김재용 캐릭터가 하나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화의 하이라이트라면 역시나 언더커버를 위해 마련한 치킨집이 수원 왕갈비 통닭이라는 이례적인 메뉴로 시작해서 대박을 치면서 발생합니다. 항상 문제만 일으키던 마포소 마약반이 마침내 일을 저지른 것인데요. 이후 주객이 전도된 듯 범죄자를 추적하는 것이 아닌 소상공인으로 변한 우리의 형사님들이 하루하루 자영업에 지쳐가게 됩니다. 과연 기진한 우리 형사님들이 국내 최대 마약 조작의 수장 이무배를 잡아 법을 처벌에 맡길 수 있을까요? 자, 제가 간단한 영화 시놉시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영화의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퀴즈를 몇 개 준비했어요. 갑자기요? 네. 와. 왜냐하면
이 영화 감상부터 물어볼 거라고 예상하셨겠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네. 긴장. 좀 얼려져 있는 걸 깨자라는 마음에서 퀴즈 쇼를 좀 해보면 어떨까? 오. 근데 이 퀴즈 쇼가 중요한 게 제가 지난번 회차 때 퀴즈 쇼에서 1등을 하면서 네, 아이템 선정권을 얻었어요. 오늘도 역시나 1등 하신 분에겐 아이템 선정권이 지급된다. 오. 와. 그럼님 욕심나시죠? 네, 욕심납니다. 혹시 아이템 선정하고 진행도 또 해야 되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오, 시킬 이거 수 있는 그렇다면 거네요. 탐나는데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재밌겠다. 자기가 1등 했는데 자기가 진행하면서 자기의 롤대로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겠죠. 오. 그 대신 이제 1등 하신 분한테는 진행을 누구를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루를 누구로 짤지도 정할 수 있는 거고요. 완전 절대 반지입니다. 절대 반지. 너무 탐납니다. 탐나세요? 자, 그럼 첫 번째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영화 초반 범인들이 은폐한 건물에 레페를 이용해 검거를 시려하던 마약반이 등장하죠. 하지만 검거 대상인 마약쟁이 환동이 도주를 하면서 위기에 봉착합니다. 이 지점에 환동은 탈출을 위해 김 여사의 차를 탈취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지만 되게 우스꽝스럽게도 김 여사는 차를 다시 환동에서 빼앗죠. 그쵸. 자, 퀴즈 나갑니다. 김 여사의 자동차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 객관식이니까 저 1번부터 얘기할게요. 1번 현대, 2번 기아, 3번 포르쉐, 4번 벤츠, 5번 BMW. 국내 2개, 외제차 3개. 그로미님 5번 BMW. BMW 틀렸습니다. 어, 그리고 요번은 저번과 다르게 한 번씩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기회가 그럼 맨 뒤로 가시는 겁니다. 그로미님. 그래요? 술탄. 술탄 2번 기아? 2번 기아 틀렸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네. 러시안 룰렛이다 버려. 돌다 보면 나오는? 표도르. 3번 포르쉐. 3번 포르쉐 틀렸습니다. 자, 그로미. 자, 그럼 정리할게요. 자, 순서는 그로미님부터 돌아가는데 표드르님이 그러면 기회를 잃는 거예요. 머리 그러게요. 잘 쓰셔야 돼요. 그러게요. 저 남은 아예 번호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다시 네네. 말씀 안 드립니다. 네. 자, 그로미님 4번 벤츠. 4번 벤츠 정답입니다. CLS 모델이었어요. 벤츠 CLS. 모델. 디테일하네. 저도 이거를 이런 문제를 할 때 너무 영화적인 것만 하면 또 막 영화 잘 찾아보는 사람들은 잘하니까 이런 문제를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봤어요. 평생 안 까먹을 것 같아. 네, 벤츠였습니다. 벤츠를. 네, 흰색 벤츠였어요. 흰색 벤츠였구나. 저 완전 은색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있었는데. 약간 검은색 계열 뭐 이런가? 이게 뭐 그 GTA 장면을 패러디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GTA. 맞아요. GTA 자동차 패러디를 탈취하는 했구나. 거를.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네. 이거 연습 문제 아닌가요? 예? 이거 1번 연습 문제 아니에요? 연습 문제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쉽다. 자, 두 번째.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로미님. 네. 고반장과 마약반 팀원들은 어떻게든 장사가 덜 되게 해보려고 가격을 대폭 올렸어요. 그래서 럭셔리 치킨, 황제 치킨이라는 소문까지 나게 되면서 오히려 손님이 줄지 않고 일본 관광객들까지 유치가 되는 상황이 또 웃음을 자아냈죠. 맞아요. 자, 그렇다면 문제 나갑니다. 고반장 예하 마약반은 수원 왕갈비 통닭의 가격을 얼마로 올렸을까요? 그로미. 자, 1번 객관식입니다. 35,000원. 2번 36,000원. 3번 37,000원. 4번 38,000원. 5번 39,000원입니다. 그로밋. 그로밋 1번 35,000원. 1번 35,000원. 땡. 표도르 표도르. 4번 38,000원. 4번 38,000원. 땡. 아니에요? 술탄. 술탄. 2번 36,000원. 2번 36,000원. 정답입니다. 36,000원. 예. 36,000원이에요. 네. 그래서 뭐 되게 비싸다 그래서 막 카메라 맞아요. 찍고 그러잖아요. 36,000원이었습니다. 단위를 6,000원으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6,000원에서 뭐 이렇게 올렸던 것 같아요. 자, 그로밍 보통 시장가가 뭐 이렇게 하면 39,900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가긴 그렇게 하는데 연상할 수 전혀 있는데 예상할 수 없는 가격이었네요. 맞습니다. 네. 제 게임 자체가 연상하기 좀 힘들어요. 네, 그러네요. 다 반전이 있네요. 찍어야 지금. 돼.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그로미님 1점, 술타님 1점이고
효도르님 빨리 운전하셔야 효도를 돼요. 지금 부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세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오정세 배우가 연기한 테드 창은 극중 빌런인 이무배와 친구 사이지만 극렬한 라이벌 관계로 등장합니다. 개중에는 테드 창이라는 이름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해요. 여기서 테드 창의 본명을 맞춰주세요. 자, 1번 김창식, 2번 박창식, 3번 유창식, 4번 최창식, 5번 이창식. 자, 다들 창식이라는 이름은 아셨을 거예요. 알죠. 창식이 안녕?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하지만 성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이 성을 찾아봤어요. 있던가요? 있어요? 나왔어요. 나오네. 네. 크레딧에도 나오나요? 크레딧에 나오는 건 모르겠고 대사로 나오는구나. 대사로 나오진 않아요. 대사로 안 나와요? 예. 그 정보를 찾아봤어야 됐어요. 아 진짜. 예. 나무 대사로 안 나오는구나. 그러면 찍어야.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김박 1번 김, 2번 박, 3번 유, 4번 최, 5번 이. 이 기회는 저기 효도르님부터 한번 네, 효도르님. 해볼까요? 네. 좋아요. 찍는 거니까. 3번 유창식. 유창식. 네. 땡입니다. 술탄. 술탄. 2번 박창식. 2번 박장식 땡. 오감이 네, 제가 근거까지 말해도 될까요? 뭔가 네. 얘가 테드 창이라고 외국인 이름을 지었는데 알고 보면 되게 한국적인 이름이어야 되니까 네. 가장 우리나라 성씨 중에 많은 김씨였을 것이다. 아. 그래서 1번 김창식. 박장식. 땡. 아, 우리는 퀴즈를 결국은 한 턴을 돕니다. 되게 논리적이셨는데. 자, 맡겼다 남은 했는데.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효도르님. 그러게요. 저 기억하고 있긴. 4번 네. 최창식. 땡. 우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5번이 뭐였죠? 그럼 잇. 네. 그럼 이 아, 술타님이죠.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패스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지어 보세요 한번. 그럼 막 던져 보세요. 5번. 제가 익숙한 성씨로만 했어요. 표창식일 수도 있잖아. 네. 구창식? 저시 땡. 자, 그럼 뭐지? 그러면 5번 이창식. 5번 이창식 나왔습니다. 이창식이었어요. 대한민국 성씨 2등 네. 이창식이요. 테드 창은 이창식이다. 저는 우리 바비님 성이 또 유씨시니까. 맞아요. 그래서 한번 그 사실 오마주로. 그래서 그걸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그래서 그걸 그래서- 이건 아니다. 아, 스킵. 아, 그러면 잘난 척. 아니 되게 계속 시선이 또 못 맞히셨네요. 약간 이런 약간 느낌이. 우수에 차 있어요. 우수에 차 네, 있어요. 지금 1등이라고 지금 1등 맞나요? 우세 제 이제 2점 1점이니까 아까 녹음 안 한다고 한 사람이 너무 재밌어하죠. 이게 아이템 선정권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탐이 상품이다 나죠. 보니까 그럴 맞아요. 수밖에 없어요. 좀 네. 분발. 자, 그러면 이제 효도르님이 다 맞으셔야지 챔피언 결정전 같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이 몇 개 남았나요? 2개 남았습니다. 5개인가요, 총? 네. 자, 네 번째 퀴즈입니다. 마약반이 인수되기 전 통닭집은 주인공들이 이무배의 수와 홍상필의 운신을 확인하기 위한 거점으로 활용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폐점을 한 통닭집을 인수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수원 왕갈비 통닭집의 전신 이름을 맞춰주세요. 이것은 주관식입니다. 이게 주관식이면 거의 이건 뭐 맞출 수 있는 주관식. 창작인데. 그러신가요? 이게 굉장히 많이 노출돼가지고 그럼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 이 힌트 드리면 바로 맞힐 것 같은데. 이거 좀 마약반이 이 치킨집 이름에서 모티베이션 돼서 본인들의 관계를 여기까지 전혀 모르겠는데. 관계요. 본인들의 관계를 어떤 관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술탄. 술탄 형제 치킨? 뭐 이런 거 아닌가? 정답. 맞아요? 명확하게 하자면 그 네이밍 그대로라면 형제 호프 치킨이에요. 형제 치킨집이었어요. 허를 왜가- 찌른다. 허를 찔러. 와, 이렇게 되면은 이 상황에서 효도르님 맞춰도 전 뭐 나가리 그럼 효도르님 우리 한정패. 마지막 게임은 네. 데스매치를 갈까요? 두 데스- 사람. 네. 오, 좋아요, 좋아요. 그럴까요? 3점 걸고 하면
그렇게도 갈까요? 마지막 3점을 주고 그럼 효도리님한테도 기회를 한번 줘볼까요? 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마지막 3점짜리 게임. 안 됩니다. 안 돼요? 농담이도 됩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사회자의 권한으로 3점짜리 데스매치 하겠습니다. 오. 저 인생은 한 방이니까. 아, 아니 그쵸. 지금 저보고 너 어차피 안 돼 이러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쵸, 눈으로 맞죠. 얘기했어요. 맞아요. 자, 5번째 문제 갑니다. 기억할게요. 3점짜리입니다. 네. 객관식이고요. 네. 잠복 수사 중 도박을 한 혐의를 받은 마 형사. 우연히 주머니에서 발견된 칩을 두고 팀원들 간에 난리가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등장하는 칩의 금액이 얼마인지 맞춰주세요. 1번 10만 원, 2번 100만 원, 3번 만 원, 4번 5만 원, 5번 3만 원. 그 뭐, 막내한테 칩을 막 초코칩이라고 먹으라고 네. 하잖아요. 프로밋. 입에 넣는 거. 그럼 4번 5만 원. 4번 5만 원 땡입니다. 이 정도 봤는데. 표도를 표도로 5번 3만 원. 5번 3만 원 땡입니다. 일타님 이거 이기면은 아이템 그래요? 선정권 가시거든요. 그 검은색 칩 먹는 거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공명이. 나도 기억이 분명히 나. 먹잖아요. 삼키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뭘까? 2번? 100만 원? 자, 술타님 2번 100만 원 땡. 어머. 자, 이거는 진짜 승부예요. 못 맞히면 그러네. 다음 분은 그냥 바로 그분이 승자가 아이템 되겠네요. 선정권이 가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 나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진검승부 해봅시다. 프로밋 3번 100만 원. 3번 만 원. 만 원. 정답입니다. 만 원이었어? 그 만 원 가지고 싸운 거였어요? 만 원이었어요. 근데 뭔가 단위가 높아지면은 그 코미디가 안 될 것 같아. 맞아요. 그치, 낮게 그치. 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소고기. 금액이 저도 강원랜드 같은 데 가본 건 아니지만 만 원, 5만 원, 10만 원 요렇게 요 정도 돼 있지 않겠어요? 색깔별로? 그렇죠.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칩이 이렇게 여러 개 쌓아놓고 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승자가 박수 한번 칠까요? 완벽하네. 그로미님이 5점 무려 5점이나 획득하시면서 압도적인 1위. 압도적. 누구도 의심할 수 프로 치면 없는. 브라질. 와. 어쩐지 빼시더니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게요. 어쨌든 그럼 이 녹음이 끝난 너무 뒤에 또 영광입니다. 아이템이랑 다 얘기해 네. 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3회 아이템을 바로 선정하시는 건가요? 아, 바로 선정하실래요? 아니면은 차차 조금 저희- 생각을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해보시겠습니까? 생각을 조금 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영화 얘기를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한 영화 스토리는 미리 말씀을 드렸고 우리 화성친공 크루분들은 어떤 감상을 가지셨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1부, 2부 나눴던 것과는 좀 다르게 좀 스포일러를 말씀을 드려도 크게 지장이 없는 영화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인구의 3분의 1은 보셨으니까. 그러니까 네네. 1,600만이라는 관객이 동원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영화 돌아가시나요? 어떠셨는지 감상 부분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또 역시 고유 표도르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효도는 못하지만 이름은 표도르입니다. 아무튼 저는 딱 처음 봤을 때가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영화관에서 봤던 것 같진 않고 넷플릭스가 첫 감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보았던 게 아마 제가 외국에 이제 1년간 나가 있을 때 외로운 상황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친숙하고 더 재미있게 다가왔던 것 같고요. 그 연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연기 구멍이 단 없어요. 한 명도 안 보였고 또 제가 되게 어렸을 때 좋아했던 신하균 배우의 연기 변신 요런 것들이 좀 재미있게 다가오면서 예전에 제가 신하균 배우를 생각해 보면 복수는 나의 것이라든가 뭐 더 게임이라는 또 영화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 서태지 지금 현 부인인 이은성 배우도 출연을 했던 그런 좀 사악하거나 좀 캐릭터 강한 역할을 위주로 하다가 좀 코믹이 가미된 그런 캐릭터를 하시니까 또 되게 새롭게 재밌게 다가왔고 그런 말맛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러닝타임 2시간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게 끝나버린
그래서 굉장히 좀 2시간 동안 쾌활하게 웃으면서 즐길 수 있었던 영화였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캐릭터들이 아주 단역까지도 각인이 잘 되는 영화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아까 그냥 지나가는 캐릭터들이 아니라 작은 유머라도 계속 던지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테드 창도 사실은 막 분량이 되게 많지 않아요. 되게 늦게 나오더라고요. 네, 네. 거의 2부쯤으로. 맞아요. 네. 그리고 대사가 없는 선의 캐릭터 같은 사람들도 그 액션 되게 잘하시는 여배우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보면서도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병헌 감독의 역시 장점은 대사도 있지만 캐릭터화 시키는 데 있어서 장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표드로님 말씀 들으니까 더욱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 배우들의 그런 특장점을 잘 찝어내는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해요. 그런 숨기고 있던 유머러스한 부분들을 그쵸.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는 그게 연출자의 감독님. 입장이기도 네. 하고요. 그 얘기는 좀 뒤에 가서 해보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럼 다음은 술탄님 얘기 좀 술탄. 들어볼까요? 네. 저도 조금 이걸 극장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가족들하고 보러 가서 정말 엄청 웃고 나왔던 그런 추억이 좀 생각나는 영화고 아무래도 수원 왕갈비 통닭이라는 그 소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주말마다 거의 통닭거리 가가지고 통닭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막 공감대도 형성이 되면서 그냥 좀 되게 애정이 가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앞서 말씀하셨던 캐릭터들에 관련된 것도 약간 다 뭔가 정이 가는 느낌? 약간 인간적인 면모들이 오히려 공감도 많이 가고 재밌고 그냥 2시간이 정말 지루하지 않아가지고 좋아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인공들 캐릭터를 보면 그 악인은 어쩔 수 없는 악인이지만 서로가 이렇게 정으로 뭉쳐져 있어서 사실 형사라기보단 가족의 개념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뭐 자기네 형제라고 하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다 이해가 되는 정도로 서로 유대관계가 엄청난 사람들이다. 흔히 얘기해 시너지도 많이 나고요. 맞죠. 형제 치킨 형제 이 치킨. 이유가 그렇죠. 이유가 있다. 형제 형.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로미님. 네, 저도 이걸 극장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때 워낙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또 왜 그랬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2010년대에 쭉 나왔던 한국 영화들이 항상 뭔가 이런 특히 코미디가 들어간 영화들은 초반에 이렇게 유머러스 하다가도 후반엔 항상 이렇게 심파적인 신파요. 감동 코드를 이렇게 넣으면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가 그래서 신선하면서 재밌었던 이유는 그 끝까지 일관되게 유머를 계속 주입해 주는 게 맞아요. 관계 입장에서도 계속 시종일관 즐겁고 약간 소위 말해서 이렇게 뇌를 빼고 이렇게 코미디를 즐길 수 있지 마지막 않았나 장면에 싶습니다. 영혼본색 노래 나오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좀 병맛이긴 하지만 좀 쿨한 마무리를 맞아요, 지려고 한 맞아요. 느낌도 좀 들었어요. 맞아요. 마지막에 뭔가 이렇게 교훈적이라든지 약간 심파적인 걸로 마무리를 안 짓고 끝까지 코미디로 결을 유지한 게 신선함의 재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굉장히 공감되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네요. 네. 저는 근데 이제 표드로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표드로님 어쨌든 작가 경력도 있으시고 전체적인 이제 글에 있어서의 어떤 그래도 생각들이 많으시니까 이병헌만의 개그와 예를 들면 영화적인 어떤 특이점이 있나? 차별점이 있나? 이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야, 혹시나 좀 오해를 하실까봐 전 지금 그 작가 일을 쉬고 있고요. 네, 완전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병헌 감독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이병헌 감독이라는 사람 자체가 캐릭터가 되게 확고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그만이 가진 화법이 그의 작품마다 영화뿐만 아니라 시리즈에서도 굉장히 묻어난다고 인장처럼 네네. 쓰여져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시그니처한 대사들, 톤들이 있고 그걸 매 작품마다 느끼게끔 해줘서 사실 팬들은 참 좋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반면에는 이 톤을 좀 어려워하는 일반 대중이나 좀 피로감 같은 거? 네네 네. 그런 게 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게 굉장히 좀 반복적인 부분이 사실 작품마다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도 아쉽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감독님은 아니라서 모든 작품을 다 보진 못했는데 뭐 예를 들어 지금 극한 직업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재가 굉장히 비슷한 닭강정이라는 시리즈가 넷플릭스에 네.
공개가 시리즈. 예, 작년에 되었었죠. 2024년. 맞아요. 그때 되게 사실 기대를 좀 하고 봤었어요. 뭐 비주얼적인 연출도 되게 동화 같고 재밌고, 그래서 좀 새로운 얘기가 나오려나 했는데 역시나 조금은 너무 이렇게 겉핥기식의 얘기만 한달까?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그로미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병헌 감독님이 깊게 한국적인 코드를 건드리지 않고 심파로 빠지지 않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 생각하면서도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쇼츠를 버무려 놓은 하나의 긴 피로감이 드는 파편적이다.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요.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생각을 해보면 웃음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외면적으로는 형사 추정물 형식을 유용하고 있지만 실은 이제 이병헌의 장점이라고, 이병헌 감독은 스물, 바람바람, 드림 등의 작품을 연출했는데 역시나 이 사람의 가장 최대 장점이 코미디가 극한 직업의 최대의 미점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크루분들께서 보셨을 때 제일 재밌었던 장면 한 장면씩, 혹시 장면이 아니라면 어떤 캐릭터가 제일 인상적이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그럼 이번에 술타님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아까 복귀를 하면서 이제 표도르님하고 같이 웃었던 장면이 있는데, 저 약간 가족 얘기가 조금 더 재밌게 와닿았었거든요. 그 류승룡님의 그 가족 얘기 코미디, 김지영 배우. 네네네, 네. 그쪽이 되게 재밌었는데, 그 이제 치킨집에서 성공해가지고 그 명품백에다가 돈을 받아서 맞아요. 집으로 가지고 오잖아요. 그걸 막 받고 막 놀라면서 뭐 시골게 막 그거 너무 이러시는데, 이제 류승룡 배우님께서 막 왜 그래 하면서 이제 지퍼를 올리는 그런 디테일 같은 게 나와요. 그 약간 그런 생활 연기들이 너무 소소하게 웃겨가지고 그냥 지금 기억나는 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씻는다니 뭐 이런 데서. 네네, 맞아요. 왜 그래 하면서 이제 맞아요. 지퍼를 쓱 하시는. 그 장면도 웃겼죠. 로미님 재밌었던 장면 혹은 캐릭터?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제일 웃겼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성규 배우님이 마봉팔이 그 현장에서 헤드창이랑 이무배가 서로 맞닥뜨렸을 때 아직 그 경찰을 못 부르는 상황이니까 그쵸. 가짜로 소리를 내는 상황이 있는데, 이거 핸드폰으로 거기서 처음에는 그 119 앰뷸런스 소리를 내가는데 그걸 들어도 이제 헷갈려 하는 거, 맞아요. 웅성웅성거리다가 이제 진짜 경찰차 소리로 바꾸는데, 네, 그 부분이 제일 웃겼던 것 같아요. 네, 말을 거기서 너무- 이제 서로가 돈과 마약을 나눠야 되는데 거기서 경찰과 결탁돼 있다고 네. 생각을 하잖아요. 네. 서로. 그래서 서로를 못 믿는 장면이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약간 개인적으로 이 앰뷸런스 음이랑 경찰서 소리랑 나도 구분을 잘 못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저런 음만 들으면 다 막 호둥지둥하는 게 그 상황만큼은 이 악당들이랑 관객들이랑 뭔가 다 같이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을 부여한 것 같아서 네, 되게 재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영화 네. 보면서 이 영화에서 가장 활약을 많이 하는 건 고반장 역할의 유승용 배우가 제일 활약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마봉팔 캐릭터를 했던 진성규 배우가 이 영화의 톤을 제일 잘 맞추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백치미도 있고 자기가 요리 잘하는지도 모르다가 어느 순간 해보니까 잘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알고 보면 유도 국가대표 출신이기도 하고. 진성규 배우가 어떻게 보면 영화의 형식이 잘 배어있는 캐릭터라는 생각도 드네요.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리고 진성규 배우가 이 작품을 기점으로 대중에게 맞아요. 많이 맞아요. 알려지지 맞습니다. 않았나요? 네. 그러면 이제 표도르님은 어느 장면이 제일 재밌으셨는지. 저는 뭐 하나를 딱 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스쳐 지나가는데, 역시나 저도 류승룡 배우님의 그 톤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네. 그 대사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사실. 없어요. 사실 이거는 뭐 영화 리뷰 유튜브 채널이나 뭐 영화 프로그램이나 다 계속 나오는데도 계속 감기거든요. 그 맞아요. 목소리에. 그러면서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마치 치킨 냄새가 나의 코에 맴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줘서 진짜 그 목소리만 들어도 뭐 파블로프의 개처럼 치킨이 먹고 싶어진다.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사실 그게 연기자한테 뭐 대본의 어떤 톤이나 이런 걸 정해주는 디테일한 감독님들도 계시겠지만 배우한테 얼마나 아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치킨맛 나게 연기를 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는 맞아요. 건데 네. 그 연기를 아주 적절하게 하셨던 맞아요. 배우가 유승용 배우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마 그 대사를 따라해보지 않은 관객들은 없을 것 같아요. 관객이며 뭐 희극인이며 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혼잣말로. 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극한 직업은 의무적으로 치킨이라는 소재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수원에서 갈비집을 운영하는 마봉팔 형사의 부모님 영향 때문인지 영화 속 치킨집은 양념 자체가 왕갈비 양념을 고스란히 사용하고 있어요. 이후 흥미롭게도 왕갈비 양념 자체가 치킨집 성패에 주요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이달락에 들어서면 우리 모두 수원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원 통닭 혹은 수원 왕갈비에 대한 에피소드들을 안 짚고 넘어갈 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 개봉하고 난 다음에 저희 처제 가족들, 처갓집 식구들이 안양에 사는데 그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 집이 어디냐? 그러니까 어디가 예를 들면 모티브가 돼서 그런 걸 했냐. 근데 사실상 그 수원 왕갈비 통닭이라는 건 저희도 영화로 처음 접한 거였잖아요. 추천을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통닭골목의 유명한 통닭집들의 이름을 나열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각자 분들께서는 통닭에 대한 에피소드 혹은 통닭에 대한 에피소드가 없다 그러면 우리 또 왕갈비라는 게 또 수원의 대표 메뉴니까 왕갈비 에피소드를 하나씩 얘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근데 저 궁금한 게 저는 지금 태어나서 1989년 1월부터 쭉 수원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귀염둥이 그로미님, 술타님. 술타님은 언제부터 오시고 치킨 문화를 언제부터 알게 되신 건지. 네. 그로미 진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수원에서 이제 자취를 한 게 23년도 여름부터인데 얼마 안 지금 됐네요. 이제 2년이 아직 안 됐긴 했는데 그래서 사실 그 수원에 있는 치킨이 유명하다는 것도 이 미디어 센터에 오고 나서 알게 돼가지고 진짜. 네 그때 회식하면서 처음 먹어본 게 그 치킨이었고 작년 우리랑 같이 네 같이 먹은 게 처음 수원에서 더 치킨 의미 있는데요. 용성 통닭을 네네. 그때 처음 가신 거예요? 그때 그리고 수원에서 치킨 여기 행궁동 치킨거리가 쪽에 치킨거리가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게 된 그래요? 거예요. 네. 어머나. 의외다. 그래서 이제 네, 그때 사실 좀 긴장해가지고 치킨 맛은 잘 못 느끼긴 했는데 지금 최근에 또 행궁동 몇 번 갔을 때 먹으니까 확실히 근데 줄 서 있는 것도 그렇고 여기가 이게 대단하구나 요즘 이런 이 치킨 상권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체감할 정도로 뭔가 인기가 있구나 정도는 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네. 아까 우리 얘기하다가 술타님 같은 경우에 치킨 얘기를 주말마다 가족들이랑 드신다고 했으니까 혹시 술타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까 해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되게 어릴 때 이사를 왔었는데 그때조차도 사실 수원하면 뭐가 뚜렷하게 떠오르는 음식이 많이 없긴 했어요. 갈비밖에 생각 안 나고 사실 뭐 갈비 다 그냥 거기서 거긴 것 같다 이랬는데 약간 이 영화 나오는 기점 때쯤에 이제 통닭거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되게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 개봉 전후랑 약간 조금 더 사람이 붐비는 게 달라졌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원 왕갈비 통닭이라는 메뉴가 없었는데 영화 이후에 갑자기 신메뉴로 거기서도 막 내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막 남문 다 통닭에서. 다 웨이팅이라는 것도 막 엄청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헉, 되게 낯설다 막 이러면서 맞아. 신기하고 재밌고 맞아요. 그랬어요. 행궁동이란 곳이 뜨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 영화가 행궁동의 먹거리의 메뉴를 하나 추가시킨 느낌 같은 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없던 걸 사실 창조시킨 거고 많은 분들이 그게 원래 있는 건 줄 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되게 궁금했던 게 저야 초등학교 때부터 늘 봐오던 문화고 이 골목에 들어서면 그 치킨 튀기는 기름 냄새에 너무 익숙하니까 그게 새롭다고 못 느끼는데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그때가 고3쯤이었나요? 그러면 이 영화가 그 정도 개봉했을 되지 때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네, 고3 올라갈 때 개봉한 2019년 1월이니까. 그럼 그 기억은 그로미님은 어쨌든 서울에서 학교를 나오셨으니까 술타님이 제일 고등학생이어도 영화가 유행을 하면서 친구들이 뭐 예를 들면 그런 유행어도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뭔가 근데 개그 콘서트 막 엄청 유행할 때 10년대처럼 뭔가 유행어를 막 이렇게 막 한다라기보다는 약간 SNS로 조금 많이 뜨는 방식으로 애들이 많이 그때도 접근을 했던 것 SNS가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쵸? SNS. 모르겠어요. 효도르님까지는 모르겠는데 저 때는 유행어를 입으로 해야 되는 세대였거든요. 저 초등학생 때 맨날 입으로 하고 다녔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되면서는 아이들이 저희는 흔히 입소문 세대여서 그로미님 지금 입이 찢어지실 뻔해. 저희 얘기가 졸린가요? 그런 거 아니고요.
치킨이 드시고 싶어서 그런 거죠? 치킨 먹고 싶었어요. 네. 그럼 효도로님 혹시 왕갈비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왕갈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진성규 배우가 그 대사가 그거였잖아요. 우리 집 치킨집 아니고 갈비. 수원에서 왕갈비집 한다. 왕갈비집 해. 그래서 양념을 잘하는 거고. 그렇죠. 맞아요. 어렸을 때 첫 갈비 기억해 보면 그 남수원 갈비 혹시 아시나요? 남성갈비 있어요. 남성갈비, 돼지갈비가 맛있죠. 인계동 세류동 네, 쪽 맞아요. 맞죠? 네. 거기 저희 어머니가 당시에 대한생명 다니셨었는데 95년도쯤 그때 회식을 많이 하는 곳이 거기라고 해서 저희 주말마다 외식하면은 가족들이 가서 그럼 그때는 맛보기 냉면을 무료로 줘요. 지금도. 네. 지금도 아, 무료로 지금도 줘요. 무료인가요? 네. 지금도 무료로 줘요 거기. 저도 얼마 전에 다녀왔어요. 남수원으로 가셨어. 다음에 우리 회식 한번. 좋아요. 아, 저는 재밌는 게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수원 왕갈비로 유명한 건 사실 남수원 갈비랑 다르게 소갈비가 유명하잖아요. 아, 그쵸. 근데 이제 3대 갈비라는 것들이 항상 바뀌어왔어요. 근데 이제 2대 갈비는 되게 명확해졌는데 오. 예를 들면 뭐 본선 갈비가 있고 네. 가보정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또 신라갈비라는 갈비가 3대 갈비집으로 됐는데 이게 기호에 따라 3대 갈비가 막 바뀌더라고요. 근데 안 바뀌는 두 군데가 가보정과 본선 갈비는 안 바뀌고 3대 갈비가 뭐 예를 들면 삼부자 갈비도 갔다가 뭐 신라갈비도 됐다가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수원이 그리고 왕갈비라는 이름이 들어간 건 결국은 고기 양을 좀 그람수를 많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옛날에 우시장이 있었다고 시장이 하죠. 있었죠. 우만동에. 우만동이 그 뜻이 그겁니다. 소우 마늘. 만만 마늘. 소가 많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이런 우만동 근처 사시지 않나요? 메탄동 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로미님은 죄송해요. 메탄동. 알겠습니다. 치킨과 갈비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 나눠봤고요. 이제 다음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극한 직업은 코미디 장르 최고의 흥행작이기도 하지만 역대 흥행 순위 1위인 명량에 이은 1600만 명이 동원된 역대 흥행 2위의 영화이기도 합니다. 흔히 1000만이 넘는 영화는 영화의 완성도를 넘어서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외계인 크루분들은 극한 직업이 초대박 흥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번에는 우리 그러면 표도르님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제가 그때가 딱 30이더라고요. 아, 그 영화 개봉할 개봉했을 때? 즈음이 네 그리고 사실 외국으로 도피성 유학을 가 있었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참 힘든 일들이 국내에 좀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보면은 뭐 연예계든 문화 쪽이든 뭐 정재계든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웃을 힘이 좀 필요했고 또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봉집이 않았죠. 크지 않았던 때라 그때만 해도 이 영화관에 가서 웃음을 좀 해소하고 또 데이트도 하고 가족끼리 또 재미있게 회식도 할 수 있는 것의 전 단계 정도로 네. 그렇게 좀 좋은 이벤트로 삼을 수 있었던 게 영화 관람이었던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어떤 힘들었던 점이 좀 응집이 돼서 이제 2019년에 초반 개봉을 하면서 이렇게 또 설 연휴였을 거예요 맞아요. 아마. 맞아요. 네. 네, 그게 되게 컸죠. 그게 제일 크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1600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이제는 정말 그 어떤 영화도 넘볼 수 없는 기록이 아닌가. 맞습니다. 네. 지금 10년도 안 됐는데도 그 사이에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쵸. 그 아까 그 우리 얘기하다 보면 술타님하고도 얘기했는데 SNS 영향도 요즘 영화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우리 뭐 옛날에는 뭐 신문을 찾아보는 경우도 있고 잡지를 찾아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SNS가 가장 빠르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불과 한 6년 정도 지났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해 주신 유승룡의 유행어 같은 것들이 파급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네, 있었어요. 그죠? 있었어요. 그거 진짜 끝내준대 이러면서 보러 가는 사람들이 1600만 명을 동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로미님은 이 초대박 흥행의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흥행하는 영화들이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딱 코미디가 그 시기에 필요했던 것 같아요. 대중들의 소구점을 자극했다. 네, 그 전에 계속 약간 스릴러라든지 사극이라든지
약간 블록버스터, 그쵸, 막 액션 맞아요. 블록버스터라든지 이렇게 하나씩 돌아가다가 코미디가 계속 빠져 있었는데 아. 극한 직업이 그때 딱 수 나왔는데 있겠네요. 그게 또 웰메이드로 딱 아. 나왔으니까 시기도 딱 맞았고 오히려 장르적으로 신선할 수 있었겠네요. 장르적인 코미디가. 네, 오히려 오리지널에 충실했는데도 그게 시기상 신선함을 가미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과 이제 우리가 한 10년 터울을 보고 우리나라 흥행작들을 둘러보면 그랬던 것 같긴 해요. 어둡고 잔혹하고 예를 들면 아니면 외국 영화들 경우에 스케일이 엄청난 맞아요. 블록버스터 위주였는데 비교적 사이즈가 작은 극한 직업이 웃음과 재미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넘볼 수 없는 어떤 경지에 오른 흥행을 이루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술타님은 흥행 원인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기도 있고 장르의 통일성도 있긴 하겠지만 약간 대중들이 좋아한다고 꼽는 거는 권선징악하고 또 형사물인 거잖아요. 그거를 되게 재밌게 잘 풀어낸 것 같아요. 근데 그 권선징악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스릴러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풀어내는 것보다도 약간 캐릭터들의 조금 악인적인 모습보다도 좀 유쾌하면서도 재밌는 식으로 풀어내면서 또 재밌게 보고 또 약간 나이대를 불문하고 다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좀 전체 연령가적인 맞아요. 느낌이 좀 많아가지고 가족들끼리도 다 볼 수 있는 영화로 오히려 좀 선점되지 않았나 또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소시민들이 주인공이고 그리고 업계에서 자기네들이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계속 부침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좀 부진할 때 뭔가의 동기부여를 받는데 이 영화는 결국은 안 되던 이들끼리의 뭔가의 결론을 도달할 때 성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거? 그런 것들도 따뜻하게 다가오면서 아까 수타님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들마저 너무 잔혹한 인물들이 아니라 좀 발칙하긴 하지만 그들에게도 어떤 해악이라면 그들도 좀 물리치면서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이 영화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네네. 방금 찾아봤는데 무한도전이 종영을 2018년에 했다고 아,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영향도 있겠네요. 1월에 딱 코미디 영화가 나와서 네 그래서 약간 또 그러니까 대중들의 허전한 부분을 네, 채워줬구나. 채워줄 그런 부분도 있었을 그럴 것 수 있겠네요. 큰 사건. 자, 다음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극한 직업의 흥행 원인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천만 영화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천만 영화를 포함한 우리나라 1위부터 10위까지의 영화들을 좀 찾아봤어요. 이거 조금 말씀을 드리면 1위는 1760만이 동원된 2014년도 작품 명량. 그리고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극한 직업이 1600만으로 2위에 올라 있고요. 신과 함께 재화벌이 1440만 3위, 4위가 국제시장 1420만 2014년도 작품입니다. 그 이후에 5위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1390만, 6위가 겨울왕국 2 1370만, 7위가 베테랑 1 1340만, 8위가 아바타 1330만, 9위가 얼마 전에 개봉했던 서울의 봄 1312만, 그리고 10위가 최동훈 감독의 도둑들 1290만이 들었더라고요. 다들 엄청난 영화들인데 어떻게 이 영화 10위권 안에 영화 중에서 되게 인상적인 영화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영화는 천만에 들 수 없는 수준의 영화인데 의외로 천만에 들었다는 영화도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기보단 좀 의아한 영화가 있긴 네네, 하잖아요. 수타님, 그 네. 겨울왕국. 겨울왕국.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보고 좋았는데 이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유일한 애니메이션이면서 애니메이션. 이제 전체 연령가 이니까 좀 의아하기는 해요. 저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되게 이 정도로 디즈니의 영향력이 큰 건가? 뭐 이런 생각도 근데 들어요. 근래 핫쇼핑 히트를 치는 거 보면 맞아요. 어린아이 소구력이 충분히 극장에도 이제 있는 것 같아요. 네. 겨울왕국 2는 거기다 또 작품성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의외긴 합니다. 애니메이션 작품이 1000만이 넘었다는 건 이것도 결국은 하나의 현상인데 1편의 아우라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편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어마어마했기 제 때문에. 기억에. 네. 자, 그럼 그로미님 이 작품 중에서 좀 인상적인 작품 있으세요? 저는 일단은 딱 시기로만 봤을 때도 20년 이후에 여기 순위권 안에 든 거부터 놀라운 서울의 봄이 제일 서울의 봄. 인상적이죠. 아, 서울의 봄. 그래서 사실 저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맞아.
처음 볼 때 눈물도 흘릴 정도로 좋았고 극장에서 3번 더 봤거든. 총 4번 봤어. 극장에서. 극장에서만. 네, 극장에서 그때. 천만 들어야 되는 영화였네요. 근데 여러 번 봐도 볼 때마다 몰입되는 인물들도 다르고 또 그리고 영화 2시간 20분이란 상대적으로 긴 러닝타임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길어요. 되게 호흡이 빨라가지고 맞아요. 지루할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되게 그냥 이렇게 재미만 있을 뿐만 아니라 시의적으로 담고 있는 메시지라든지 강렬하죠. 강렬하기도 하고 네, 여러 면에서 되게 트렌드하면서도 기존의 틀을 갖고 있는 웰메이드적인 요소도 있다 생각해서 저는 이 영화 네.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결국은 이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는 우리가 다 알고 네, 있잖아요. 네. 그 결과가 맞아요.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영화임에도 그 정도의 긴장감과 서스펜스를 유지한다는 게 김성수 감독의 엄청난 영화적인 역량이 폭발한 영화였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표도르님 이 작품 중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작품 중에서 혹시 인상적인 작품 있으신가요? 우리가 아무래도 극한 직업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또 아까 그 이병헌 감독님에 대한 연출법이나 어떤 대사 톤들에 대한 얘기의 연장선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개봉했으면 어땠을까? 아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래 뭐 히트 쳤던 코미디 영화 생각해 보면은 조정석 배우가 했던 뭐 파일럿이나 사실 생각이 잘 잘 안 안 나요. 나요. 맞아요. 나는 거. 그쵸. 왜냐고 물으면 사실 우리가 폰으로 소비할 수 있는 스낵 컬처들이 너무 많죠. 많고 아, 그 안에서도 충분히 재미가 충족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영화들 중에 코미디 영화가 또 열쇠가 더 두드러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맞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봐도 센세이션한 대사와 연출 기법들이 있음에도 지금 이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다면 과연 이 정도의 흥행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점을 맞습니다. 가지게 결국은 됐습니다. 근데 그 현상이라는 게 네. 그 시대상 자체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영화를 아우르는 모든 것과 결합해서 흥행을 하거나 실패를 하거나를 결정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주연 배우 같은 경우에 10위권 안에 황정민 배우 작품이 3작품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유승용 배우가 2작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명량의 구로지마 회장 역할을 했고 조연으로는 오달수 배우가 3번 출연하세요. 이정재 배우가 주연 1번, 조연 1번. 신과 함께해서 염라 언니. 염라 언니였나요? 염라 언니로 캐릭터로 염라대왕. 네. 등장했었던 특징이 좀 있는 것 같고 재밌는 건 결국은 아까 그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가 독특하다는 건 버젯 측면에서 말이 안 되는 예산 작품이에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버젯만 들어봐도 되게 재미있는데 명량이 한 148억, 극한 직업이 95억이지만 순재는 한 60억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신과 함께가 2편을 다 해서 400억, 국제시장이 180억, 엔드게임이 4200억, 겨울왕국이 2100억, 그리고 베테랑 1이 90억, 아바타가 5천억, 서울의 봄이 230억, 도둑들이 140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정확한 건 아닌데 이 영화 노동자 근로기준법이 2017년에 판례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기준에서 따져보면 극한 직업은 8시간 근무 시간을 지킨 영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작비가 이 중에서도 줄어들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렇게 따지면 극한 직업이야말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현상을 넘어서는 어떤 그 대중들의 어떤 효과, 그렇지. 그런 게 막 생길 수 있었던 영화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막 규모도 스케일도 제일 작잖아요. 이 작품들 중에서. 귀엽죠 사실. 귀엽죠. 비교하자면. 비교하자면. 네네. 맞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이 질문은 어떤 거냐면 아까 우리가 코미디에 대한 얘기를 해왔는데 과거 표도르님은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로맨틱 코미디나 코미디의 흥행이 왕왕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예를 들면 엽기적인 그녀류의 로맨틱 코미디도 있고 코미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박중훈식 코미디도 있었고 맞아요. 차태현식 코미디도 있었고 코미디 영화들이 흥행의 대세인 적이 있었는데 근래 보면 아까 천만영화에서도 보셨겠지만 시대극 판타지 뭐 스릴러 장르는 있지만 코미디 장르가 없어요.
심지어 애니메이션도 있는. 그렇죠. 애니메이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시네필들 혹은 영화 팬들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코미디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요. 급격히 깊어지네요, 질문이. 근데 이제 이거를 너무 깊게 생각하시지 말고 예를 들면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바로 같아요. 생각나요. 네네. 그로미님. 오. 아니, 그냥 역시 천재. 이사하고 붙이신 거. 아 그래요? 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대감을 한껏 올려놓으시고. 제 생각으로는 이건 것 같아요. 네.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 더 웃겨. 누군가 옆에서 웃으면 나도 웃어.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전이 되는 웃음. 네. 어쩌면 뭐 500만, 600만의 흥행가도를 달릴 때 옆 사람이 웃겨서 웃겼던 사람들이 입소문이 퍼지면서 1600만으로 가는 어떤 시너지들을 낼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공감합니다. 예를 들면 무서운 영화는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같이 소리를 지르긴 하지만 의지가 된단 말이에요. 액션 영화 통쾌한 건 알지만 액션 영화를 보면서 누구랑 같이 보기 때문에 내 막 안에 맞아. 있는 분노가 더 폭발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웃음이라는 코미디 자체가 아, 누구랑 봤을 때의 어떤 기억으로 남느냐. 예를 들면 텅 빈 극장에서 혼자 봤을 때는 맞아. 별 재미없을 것 같이 같아요. 봐야지. 그죠? 진짜 문득 든 생각이 그게 참 어려운 경험이 아니었거든요. 한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정말 어려워요. 맞아요. 그 경험이. 예. 극장에서 같이 웃는다는 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나 또 넷플릭스 같은 데서는 재밌는 영화 있을 수 있지만 그 영화를 옆 사람이 웃기 때문에 그 웃음이 전이 된다는 감정을 느끼기 너무 어렵잖아요. 층간소음, 벽간소음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20대 우리 술탄님이랑 그로미님 같은 경우엔 지금의 어떤 상황들이 지금 20대에 이제 등용을 해서 이제 사회인으로 살아갈 때 이 코미디가 필요할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세요? 저 먼저 얘기했어요. 갑자기 서로 되게 양보를 그럼 잘해주네요. 그로미님부터 네. 해주세요. 그 사실 이게 표현하기가 좀 그러긴 한데 도피처라면 도피처죠. 이렇게 마냥 틀어놓고 웃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딴 거 생각 안 하고 이것만 보면서 그냥 웃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코미디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풀어져서 풀어서, 볼 네. 수 있고 이것도 뭔가 내 일이랑 연관해서 생각한다든지 뭐 내 인간관계랑 맞아요. 얽혀서 생각한다든지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 보면서 휘발시킬 수 휘발시킬 있는. 수 있고 웃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의 기본적인 제일 중요한 요소라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맞습니다. 그런 게 근데 그런 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극장에서 본다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코미디 영화가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술탄님.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모두가 그렇지만 20대들이 좀 약간 많이 피로감을 느낀다는 전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굳이 영화관에서 나오는 요즘 영화들이 코미디가 많이 없는 상태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봐야 되지? 뭐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입소문보다도 그냥 검색해서 이거 평이 별로네 하면 이거 찾아가지도 않는 추세기도 하고 좀 마음을 내려놓고 즐길 수 있는 영화가 많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안 가는 경향이 요새는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작년에 작년이었나요? 그 핸섬 가이즈라고 해가지고 작년이요. 네. 그 코미디 영화 개봉했었는데 전 사실 이게 재밌을까? 라는 생각으로 친구 따라 갔는데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자, 뭐 주변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면은 요새 좀 영화들이 다 비슷한 느낌의 스릴러에다가 조금 진지하게 다루는 영화 작품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이런 리프레시 할 만한 영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SNS 우리 크루들 것도 보다 보면 표도르님 SNS에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어쨌든 사람이 재치라는 걸 잃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소소한 이야기, 내가 웃기려고 어떤 거를 만들어서 자기적인 걸 상황을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표도르님 같은 경우엔 삶에서 그 재치라는 거, 흔히 얘기해서 막 거시적으로 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재치를 좀 만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코미디라는 게 꼭 영화 장르에 국한하지 않아도 삶의 부분에 있어서 코미디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꼬르륵 소리가 크게 나는. 코미디인가요? 아침 못 드시고 오셨어요? 아유, 아이고, 빨리 어떡해. 우리 끝내고 네. 먹으러 가요. 지금 1시간 오늘 되게 순탄하게 지나가고 있어서 좋은데 저는 정말 너무 공감하는 부분이 이병헌 감독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은 내가 못한 걸 해내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걸 나는 머릿속에서만 순간순간 생각하고 휘발하는 것들을 그걸 이제 풀지 못해서 스토리에서 푸는 건데 그걸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니 그게 엄청 중요해요. 그게 재치라는 걸 잃지 않는 사람 자체가 삶 자체가 윤택해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맞아요. 이병헌 감독님이 그래서 되게 뭐랄까 쫄리지 않는 느낌? 더 되게 당당해 보이는 여유 느낌? 있어 보이고 맞아요. 그런 비슷한 부분에 다른 분야의 이제 신우석 감독님이라고 돌고래 유괴단 네네네. 광고를 제가 네. 그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두 분이 되게 그 부분이 유사하세요. 같은 그런- 계통에 있는 사람 느낌이 네. 있죠. 계류가 같은 느낌. 그런 유머를 정말 시의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잘 녹여내서 관객들을 혹은 시청자들을 설득한다는 건 굉장한 능력이라고 보는데 그걸 지금은 제가 조금은 피로하게 느꼈다 할지라도 그걸 이미 해냈다는 것만으로도 그럼요. 저는 거기서 되게 사실 존경의 뜻을 표하고 저도 언젠가는 저런 연출을 할 수 있는 연출자가 될 수 충분히 재능이 있지 있으세요.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뭐 거창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고 삶의 웃음을 잃는 것만큼 황폐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삶에 있어서 행복이라는 거랑 웃음을 분리질 수 없는 것처럼 그 웃음이라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극한직업이라는 영화가 그렇듯 우리의 공식적인 두 번째 녹음도 여전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떠셨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스무스하게 재밌게 잘. 재밌네요. 네. 영화 속 대사 가운데 부끄러운 성공보다 좋은 실패를 택하겠다면 그 생각이 옳은 거겠지라는 고반장의 말이 있습니다. 화성친공은 좋은 실패를 하면 언젠가 다가올 성공을 위해 내일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화성 아닌 수원 화성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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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